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죠. 자, 경주국립공원입니다. 유일하게 도시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자, 합시다. 자, 힘을 내서 합시다. 자, 토암산, 불국사.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불국사란 이 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또 외국 분들 중에는 뭐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어찌됐든 불국사는 사적입니다. 사적. 사적은 주로 장소라 그랬죠. 다보탑, 국보, 석가탑. 제가 다보탑하고 석가탑은 우리가 국사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요. 국사 강의를 먼저 듣고 관광자원 해설을 듣는 게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분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보탑은 이 몇 층 석탑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이형, 특별하다 그래서 이형, 다를 이자, 다른 형태야. 그 이형 석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좀 이게 남자 여자에 비유하자면 이 다보탑은 여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 석가탑은 이 남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석가탑의 다른 용어로는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층 석탑은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 삼국 통일신라 때 많이 만들어졌던 석탑이 3층 석탑이에요. 그래서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도 하고 무형탑이라고도 해요. 사실은 석가탑은 무형탑.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국사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자가 없죠. 없다는 탑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아사달이 백제 사람인데 신라 초청을 받아서 석가탑을 만들러 갔거든요. 근데 그 아내 아사녀한테 내가 석가탑을 완성하게 되면 그 석가탑에 그림자가 비칠 것이다, 호수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남편이 소식이 없으니까 석가탑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고 이제 거기 남편이 만드는 곳에 갔던 거죠. 그때 갔더니 호수에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탑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돼서 남편이 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그 여자가 아사녀가 물에 빠져 죽었다 뭐 그런 대략적인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축약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짧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해만 돕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사달 아사녀의 전설이 또 연결돼 있고 이 석가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두루마리 불경인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발견됐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에 가면 돌다리가 많이 있는데요. 연화교, 칠보교, 청운교, 백운교, 석굴암의 석굴, 신라 태종 무열 왕릉, 그리고 문무왕 수중릉, 가문사지 3층 석탑. 자,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이 국사를 얘기할 때 여기 보세요. 제가 국사를 얘기할 때 보세요. 무열왕 다음이 문무왕. 문무왕 다음이 신문왕이었죠. 이 백제까지 멸망시켰던 왕이고 이 김춘추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완성한 왕이죠. 그 다음에 이 신문왕은 문무왕의 아들인데 문무왕이 죽으면서도 죽어서나 화장하면은 그 뼈가루 바다에 뿌려라 수중릉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마.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고 죽었죠. 그걸 본 신문왕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 엄마, father, I love you. You are my everything. 그러면서 신문왕이 아빠 차가운 바다에만 계시지 마시고 때로는 육지에 와서 쉬었다 가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한다 그래서 가문사 아버지 은혜에 감사한다. 가문사라는 절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 가문사의 3층 석탑이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참고에 가문사하고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우 말씀드렸고요. 문화재의 분류 중요합니다. 이 문화재의 분류는요. 우리가 또 몇 번 반복하겠는데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시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요. 이 국가지정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지정 문화재의 그 유형문화재는 국보하고 보물이 있는데요. 국보는 보물 중에 국보를 지정해요. 허준의 동의보감이 보물이었는데 국보로 지정이 돼서 국보로 승격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그래서 보물 중에 국보를 지정한다. 그래서 그 유형문화재가 그렇고 무형문화재는 중요 무형문화재가 대표적이죠. 국가 지정으로는. 그리고 기념물을 알아둬야 돼. 기념물의 종류 세 가지를 알아둬야 돼. 기념물의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이에요.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입니다. 사적은 이제 장소고 명승은 경치 좋은 곳이고 천연 기념물 그렇습니다. 천연 기념물은 희귀한 동식물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속문화재, 중요 민속문화재가 있고요. 시도 지정은 그 앞에 다 지방이란 말이, 그러니까 시도 지정 문화재는 지방이 들어가면 되죠. 지방 유형, 지방 무형, 지방 기념물, 지방 민속문화재. 그 문화재 자료가 있는데요.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이제 유네스코 지정 유산인데 우리 조금 전에 본 대로 그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참 시간이라니까 엊그제 같은데요. 뭐 세상에 작년 같았는데 그게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어머 세상에. 자, 재작년에 면접 시험에 어떤 분한테 물어봤던 내용이기도 하죠. 경주 그 역사 유적지구가 5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해봐라. 5군데를. 그래서 신라 불교 미술을 보려면 남산지구를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신라 궁궐터를 구경을 하려면 월성지구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2-9에. 그 다음에 그 신라 그 고분 무덤을 왕이나 왕비 귀족들의 무덤을 보려면 대릉원 지구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불교에 관해서 아까는 불교 미술이고 여기는 불교 정수인 황룡사 지구를 가야 되고요. 정수는 이제 핵심이죠. 그 다음에 왕경 방어 시설인 산성 지구를 가려면 명활 산성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룡산 국립공원입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자, 계룡산 국립공원인데요. 충남과 대전 뭐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꼭 그렇게 지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충남, 대전, 공주, 논산 뭐 여기가 아닌 곳을 계룡산 국립공원이 없는 그러니까 걸쳐 있지 않는 곳을 골라라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여기가 계룡산 이쪽이 충청도 쪽이기 때문에 이 백제문화권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백제문화권 지역이에요. 특히 공주에 마곡사라는 절도 유명하지만 동학사라는 절이 이게 비구니를 위한 불교 전문 광자로 유명한 절이에요. 동학사. 그리고 공주의 갑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요. 그 갑사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밑에 무속 샤머니즘 신앙의 이 영산인데 보시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이렇게 도사라 그러죠. 도 닦은 사람들을 도사라는데 도사가 주로 계룡산에서 많이 도 닦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룡산에서 내가 20년 동안 도를 닦았다. 그러면 그래서 이 계룡산이 이렇게 어떤 도를 닦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그 계룡산에 가면은 그 도를 닦는 거와 관련해서 무당들이 많이 또 활동해요. 그래서 그 무당들이 있는 곳을 무당이 있는 유명한 곳이죠. 계룡산 국립공원은. 그래서 거기에 무속신앙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저는 동갑끼리 개를 들읍니다. 계룡산 국립공원은 갑사, 동학사. 동학사는 비구니. 자, 그 다음에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국립공원이에요. 최초의 해상 국립공원.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한려해상입니다. 거기에 비진도 해수욕장이 있고요. 남해대교, 여수의 오동도, 특히 여수의 오동도를 꼭 기억하세요. 남해대교도 그렇고. 갈곶도의 동백꽃, 거제의 해금강, 바다의 금강이라는 거예요. 오마이갓.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금강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름답고 최고고 이러니까 바다도 그냥 해금강, 바다의 금강산이야. 미쳐버린다. 그죠? 그래서 거제의 해금강은 명승지 제2호입니다. 명승. 갈곶도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통영의 비진도 팔손이 나무는 유명합니다. 나무 자생지.
그리고 또 해저 터널도 있습니다. 거기에 미륵도에서 통영반도 그걸 연결하는. 그 다음에 이제 통영의 오광대 놀이가 유명하죠. 오광대 놀이. 오는 5오자인데 그 이야기 스토리가 5개거나 등장인물이 5명이거나 대체로 그런 의미에서 오가 그런 그 오광대 오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산도 대첩은 이제 한려해상 국립공원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한산도가 있기 때문에요. 이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3대첩.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에게 거둔 큰 승리 3개 중에 하나예요. 한산도, 행주, 진주, 행주 대첩, 진주 대첩. 이게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둔 세 개의 큰 승리는 뭐냐? 이순신 장군 3대첩인데 한산도는 들어가요. 임진왜란 3대첩에 들어가는 한산도 들어가고 명량과 노량이죠. 노량에서 돌아가셨죠. 그렇죠? 명량은 영화로도 만들었잖아요. 최근에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중국에서도 상영이 되고. 그리고 또 이 한산도 대첩에서 항날개 이 전법으로 그러니까 항날개 모양을 딴 전법을 통해서 일본군을 대파를 합니다. 그다음에 오광대 놀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해놨죠. 참고에. 그래서 자원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일정 기간 출입이 제한되는 곳으로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특별보호구역은 해금강의 갈곳도 등 총 11개소라는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이 설악산은 이제 강원도에 당연히 있고요. 제2의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아름다운 북한의 금강산을 이제 금강산이 제일 아름답다고 하면 2번째로 아름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금강산이라고 하는 거죠. 설악산 그쪽에 최고로 이제 높은 봉우리가 대청봉인데 이 대청봉에서 가끔이란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첫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면 기온이 하강하면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 대청봉에서 그 아나운서가 9시 뉴스나 8시 뉴스 할 때 여기는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기온이 얼마고 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이제 초가을 날씨가 이제 겨울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청봉입니다. 막 이게 글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대청봉 그리고 백담사라는 절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오색약수하고 온천이 유명합니다. 저는 오색약수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서 먹었는데 제 기억입니다. 제 기억에는 약간 톡 쏘는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온천이고요. 그 다음에 옥녀탕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이에요. 유네스코는 이제 유엔 산하 기관이죠. 그래서 또 설악산은 외설악과 내설악으로 구분이 되는데 외설악과 내설악의 경계선이 되는 고개가 미시령하고 한계령이에요. 자, 참 지도를요. 우리나라 지도를 뭐 수천 번 그린 것 같은데 아니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잘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못 그리겠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태백산맥이 있고 여기가 소백산맥이 있고 여기가 노령산맥이 있거든요. 여기가 낭림산맥이에요. 그리고 강남산맥, 저기룡, 묘향, 강적, 묘언, 언진, 멸마, 마식령, 마광 그리고 그 강적, 묘온, 멸마, 광 여기가 이제 광주산맥. 그러니까 광적, 그러니까 묘언, 멸마 광차소 강남산맥 저기령 묘향 언진 멸악 마식령 그다음에 광주 차령 소백산맥. 근데 이제 이거 북한 쪽은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북한은 일단 통일되고 난 뒤의 문제니까 이거 지워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소백산맥이 이게 소백산맥이고 이게 노령산맥이에요. 이게 노령산맥이고 이게 소백산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태백산맥이거든요. 왜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냐면 이 태백산맥 줄기에 있는 게 미시령하고 한계령,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대관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근데 이 소백산맥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태백산맥에 있는 거죠. 그러면 소백산맥에 있는 고개는 미리 얘기합니다. 죽조추육팔이에요. 소백산맥에 있는 거. 죽조추육팔입니다. 중령, 조령, 추풍령, 육십령, 팔량치입니다. 죽조추육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개라는 거는 이게 산으로 막혀가지고 이쪽 지역 사람하고 이쪽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어렵잖아요. 산 때문에. 근데 그 산과 산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이런데 고개가 여기가 A 지역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B 지역이라고 그러면 여기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려면 산이 막혀 있잖아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려면. 근데 여기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이제 이런 길이 나 있는데 이게 고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높은 산으로 넘어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쪽에 고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고개 이름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시령, 한계령, 대관령이 여기 소백산맥에 있는 고개는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인데요. 옛날에 관광지리라는 과목으로 독립돼 있을 때는 이런 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합치고 난 뒤로부터는 완전히 자연적 관광자원의 찬밥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미시령, 한계령, 그리고 백담사를 봅시다. 삼국시대 신라 자장스님이 참 전국적으로 절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 백담사가 이 시인이면서도 일제 저항 시인이면서 독립운동가였죠.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출가한 절이에요. 그리고 한용운은 불교 유신론을 통해서 불교가 낡고 오래되고 그래서 그 잘못된 거, 그러니까 썩은 거, 부패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불교 개혁 운동을 불교 유신론인데 불교 유신론을 통해서 불교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했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님의 침묵이라는 유명한 일제에 저항하는 시를 지었죠.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요. 이 님은 우리나라 조국이죠. 조국을 나는 일본에게 준 일이 없다는 거죠. 일본에게 나라 뺏긴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노래한다는 건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노래는 뭐 먹고 노는 그 노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도에 이제 이쪽에 관동팔경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 강원도에 경치 좋은 8곳이 있는데 그걸 앞에 글자만 따면 총삼청락 경죽망월 이렇게 해요. 총삼청락 경죽망월이라고 합니다. 총석정, 삼일포, 청간정, 낙산사, 죽서루, 망양정, 월송정, 월송정 대신에 그 흡곡에 시중대를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로 나오는 그러니까 백경, 십경, 팔경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는 경치 좋은 곳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관동팔경하고요. 단양팔경을 알면 돼요. 단양팔경. 이거는 좀 외워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동팔경이 먼저 나왔죠. 총삼청락 경죽망월. 총삼청락 경죽망월. 총삼청락 경죽망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삼청락 경죽망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갑시다. 속리산 국립공원은요, 그 중요한 그 절이 하나 있어요. 그 법주사하고 정의품성이에요. 속리산은 저는 이 속리산은 우리나라 옛날에 유명한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돌아가셨죠. 많은 책을 써내가지고 굉장히 그 인쇄 수입이 많았는데 그런 걸 다 이제 저를 위해서 쓰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속리산은 법정 스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 앞에 글자 받아서 그 법주사라는 절하고 정의품송이라는
나무 때문에 외우라는 의미에서 법정 스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의품성은 뭐냐면요. 세조가 행차할 때 나무에 걸리니까 나무가 스스로 왕이 지나가니까 그걸 알고서 들어 올렸다는 거죠. 되게 웃기죠. 그래서 나무에게 벼슬을 내린 거예요. 굉장히 높은 벼슬을 내린 거죠. 이 법주사가 또 만들어진 것이 이 진흥왕 때고, 법주사에 또 절에 가면 쌍사자 석등이 있는데 이건 통일신라 때 만든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리고 법주사에 팔상전이라는 건축이 있는데 이거는 조선 후기의 유일한 목조 5층 탑이에요.